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작년 말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비드-19 관련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요. 각종 그랜트와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신 식당 및 요식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 그랜트, 일명 RRF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랜트의 지원 금액도 상당히 크고 지출 용도에도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항복 CPA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PA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식업 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랜트가 지원이 시작이 될 예정이죠. 네네. 그 레스토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는 그 식당 요식업들이 그동안에 이센셜 비즈니스로 분류돼서 영업은 계속 했었지만 그렇죠. 출입 제한이나 뭐 텐트도 치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이번에 연방 정부에서 이 사업주들을 지원하며 요식업계 회생 활성화를 위해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랜트입니다. 네. 네. 이 요식업계들을 위한 그랜트 이야기가 이미 한 지난달쯤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이제 좀 발표가 됐나요? 네네.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네. 이스턴 타임으로는 정오고 여기 우리 이쪽 캘리포니아는 월요일 9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아, 접수 날짜를 원래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공개가 됐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5월 3일 동부 시간 정오니까 이 서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네. 또 이 신청이 또 선착순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착순이다 보니까 미리 이 서류를 쫙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신청 접수가 오픈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 RRF 레스토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 그랜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CPA님과 알아보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RRF 무엇인지 앞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이 요식업계 그랜트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매상의 손실, 팬데믹으로 매상의 손실을 입었던 네. 그러한 식당이나 식음료 그러한 사업체들한테 이제 자격이 되고요. 네. 식당이나 캐러링, 푸드트럭, 바, 라운지 또는 혹은 스낵바, 제과점, 그다음에 양조장, 시음장 등등 이 양조장, 시음장, 제과점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퍼블릭에서 매상이 나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먹는 음식을 판다거나 뭐 음료를 파는 그런 식음료, 요식업계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반대로 지원할 수 없는 업체의 분류도 있나요? 네네, 몇 가지 있는데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운영하는 업체나 아니면은 그 프랜차이즈가 20개 이상 되는 그러한 업체,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 또 문을 닫은 업체, 그리고 챕터 7이나 챕터 11 등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신청 지원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네. 좀 자격을 봤을 때 우리 한인들께서 운영하시는 식당들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들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신청자들이 지원하는 뭐 순서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이 프라이어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서 네. 그 51% 이상의 오너가
여성이나 베테랑스나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계일 경우에는 처음 21일 동안은 우선 그룹으로 지정이 돼서 네. 먼저 심사를 하고 할당을 해주고요. 네네. 그 후에 그 외에 신청자들을 받습니다. 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 소수인종 마이너리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인들은 모두 소수인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인 업체는 모두 해당됩니다. 우선 그룹의 한인 업체들은 모두 들어간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해도 우선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인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선착순으로 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요? 21일 동안 선착순 21일 동안 먼저 네. 여성이나 소수계에 먼저 신청을 심사를 하고요. 네네. 그 후에 나머지 업체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네, 3주 동안 먼저 우선 그룹 신청을 받고 네. 그 후에 나머지 그룹을 신청을 받는다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총 자금은 286억 달러인데 네. 연 매출이 5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그 5억 불이 할당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5만 불에서 50만 불까지는 50억 불, 그다음에 50만 불에서 150만 불까지는 40억 불이 할당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뭐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네. 할당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게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을. 그렇죠. 약간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네. 바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RRF 그랜트 최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지원 금액은요. 업체당 1,000만 불이고요. 네. 미니멈은 1,000불. 그리고 그 장소마다는 최대 5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 로케이션당 최대 500만 불까지 주고 네. 그리고 여러 로케이션 뭐 프랜차이즈이신 분들은 최대 1,000만 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네. 저도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서 네. 다소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 요식업계를 살리자 뭐 이런 의미의 그랜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돈을 만약에 받았으면 뭐 언제 갚아야 된다 이런 룰이 있나요? 예, 이거는 상환 의무는 없고요. 이게 2023년도 3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만 정해져 있고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 기한만 지키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매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상환 의무가 없다는 그랜트인 게 너무 좋고요. 네. 그러면 또 걱정되는 게 텍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난 텍서블 지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네요. 비과세 대상입니다. 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요식업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네. 네, 상환 의무도 없고 또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정말 이 비즈니스들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순수한 의미로 도와주는 지원금의 느낌인데요. 또 혜택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서 비즈니스 뭐 설립 연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비즈니스 설립 연도는. 설립한 연도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또 비즈니스 언제 열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뭔가 차등 지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2019년 이전에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한 경우에는 2019년 총 매출액에서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네. 총 매출액을 내서 다시 1차, 2차 PPP 론을 뺀 액수가 신청 지원 액수입니다. 2019년 이전에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2019년에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만약에 4월에 오픈을 했다. 네. 그러면은 4월서부터 12월까지 9개월 아닙니까? 네네. 9개월 동안의 총 매상액을 나누기 9로 하면 평균 월 매상액이 나오죠. 네. 곱하기 12를 하면은 2019년 매상으로 가정을 하고 네. 그 매상에서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매출액을 뺀 그다음에 1차, 2차 PPP 뺀 액수를 지원 금액으로 네,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2019년 중에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2020년 또는 뭐 2021년에 비즈니스 오픈하신 경우도 받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은 이제 곧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여러 비용들 2월 15일부터 2월 15일 20년 3월 11일 21년에 그 비용에서 네. 매상 그 같은 기간에 매상하고 1, 2차 PPP를 뺀 액수니까 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무조건 높은 경우에 네,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PPP 론을 받은 금액은 다 이 매출액에서 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또 매출액에서 제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나요? 네, 총 매출액에서 1차, 2차 PPP 론 액수에 EIDL 론들을 받으셨거든요. 그 EIDL 또 타겟티드 EIDL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시나 로컬 그랜트 이런 것들은 전부 총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뭔가 정부 차원에서 준 지원금들은 대부분 총 매출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이 지원금을 좀 산정하는 기준이 계산 방법이 연도별로 다 달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 CPA님들과 좀 상담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요식업계들을 위한 레스토랑 리바이털라이제이션 펀드 어디서 접수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은행이 아니고요. 네. SBA 포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POS 시스템 회사 SBA에서 인정한 POS 시스템 회사가 예를 들면 이제 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퀘어나 뭐 토스트 뭐 이런 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준비하실 분들은 CPA님들과 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직접 그냥 웹상으로 등록을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 서류 검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 검토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몇 주 사이로 승인이 나겠죠? 일단 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한 2, 3주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레스토랑들을 살리기 위한 이 그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착순이고 우리가 다들 처음 신청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신청할 때 이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IRS 폼 4506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세금 보고를 SBA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네.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매출액을 증빙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폼 1120 또는 S코퍼레이션일 경우 1120S
세금 보고 양식이죠. 네.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1040 스케줄 C 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펌 1065 K1 포함해서 1065 이러한 증빙 서류 또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파이낸셜 인컴 스테이트먼트, 프로핏 로스 스테이트먼트 네. 요거는 회계사들이 작성해도 되고 음.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이러한 서류를 증명 서류로 제출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RRF 지원 자금의 사용 기간이 앞서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전부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 줬나요? 네네. 용도가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네. 비즈니스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그러한 비용들, 네. 예를 들면 뭐 급여라든지 하다못해 렌트,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기나 전화나 물가, 유지비, 그다음에 뭐 텐트 설치비, 마스크, 세정제, 뭐 물건값도 되고요, 재료비, 운영비, 하다못해 자기가 페이하는 그 모기지 페이먼트까지도 다 네. 커버가 됩니다. 아 진짜 플렉서블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식업 아니어도 사실 대부분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당연히 사용하는 비용들이다 보니까 사용 이 조건도 되게 좋고 쉽고 네. 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뭐 2023년 3월 31일까지니까 굉장히 넉넉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랜트를 받기만 하면은 네. 뭐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말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RRF 그랜트. 네. 이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한인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랜트일 것 같은데요. CPA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쭉 해주시죠. 예,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접수 순서대로 리뷰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선착순이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21일 동안 우선 마이너리티는 접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그 매상이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고, 지원금 신청은 꼭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 접수는 SBA 그 포털이나 SBA 인증된 POS 시스템 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CPA님께 연락을 드려도 이 RRF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혼자 신청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과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주요 정부 지원책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지금 PPP 신청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PPP 신청이 5월 31일까지 연장이 돼갖고 네, 지금 2차 PPP 은행을 통해서 많이 신청들 하시고, 네, 또 1차는 이제 탕감 신청들도 많이 하시고 있으십니다.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 PPP 많이들 신청하셨잖아요. 네, PPP 신청 관련해서 한번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예, 이 PPP는 이제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급여 보호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월 급여가 있는 데는 만슬리 페이롤에 2.5배까지 이제 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요식업 같은 경우는 3.5배까지 더 많네요. 지원을 해주고 네.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PPP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종업원 유지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영어로 하면은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요게 이제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두 개 뭐 동시에 받는 분들도 좀 꽤나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종업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가버먼트 오더로 업무에 이제 지장을 받으셨을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PPP로 이제 그 액수를 받은 그 급여 부분은 빼고 네.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이라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2020년도에는 5,000불까지 종업원당 5,000불 1년에 5,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 네. 2021년도에는 분기당 7,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분기당 종업원 1인당 7,000불이요? 1인당 7,000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액수가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종업원 1인당 맥시멈 33,000불까지 크레딧을 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게 리펀더블 크레딧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거는 이미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분기마다 그 급여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수정 보고해서 다시 청구하면은 그 돈을 전부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나간 것도 수정 보고를 통해서 다시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이미 지나간 것도 수정 보고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고 네. 2021년도는 이제 1분기는 이제 4월 30일까지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크레딧을 직접 그 양식에 이제 있어서 네. 신청을 해서 이제 다시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종업원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종업원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종업원이 많은 그런 요식업계도 네. 굉장히 큰 공장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큰 액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종업원이 있는 비즈니스면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혜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신청 자격도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신청 자격은 종업원에 지급된 그 급여와 건강보험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네. 분기마다 70%씩 이제 적용을 하는데 네네. 종업원 자격은 이게 약간 애매한데 네. 20% 이상 이제 매출이 감소됐거나 네. 또는 가버먼 오더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거나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업무에 지장을 받은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매출이 20% 감소되면은 뭐 확실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네. 업무에 확실하게 지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뭐 그죠? 야외밖에 못 그런 먹고.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고 네. 그 외의 업종에서는 이렇게 노미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지장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명령으로 업무의 제한을 받았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건 뭐 대부분 비즈니스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네. 그러한 예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갖고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갖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네네네.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 바뀐 신법에서는 이렇게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작년 법에서는 뭐 동분기 대비 50% 이상 매출 감소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20% 매출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준 법인 것 같아요. 조금 넓혀줬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명확한데 네,
거기서 또는 그 가버먼 오더로 네. 업무에 제한을 받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라고 이제 그게 규정이 돼 있어서 아, 그게 업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건지는 그러네요. 이제 한번 전문가하고 잘 네. 상의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혼자서 신청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고 네. 서류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 관련해서는 항상 PPP랑 같이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PPP로 탕감을 받은 급여랑 이 ERTC를 받은 관계 뭐 둘의 관계가 있잖아요, 따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PPP로 받은 급여만큼은 ERC로는 그 부분은 빼고 ERC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PPP 받은 만큼은 제해야 되는군요. PPP 받은 만큼 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이중으로는 중복해서 혜택은 못 받게 돼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계산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네. 종업원 한 명 한 명당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돼요? 약간은 복잡합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종업원 많으신 분들은 이거 혼자서 계산 못 하겠는데요? 혼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PPP도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 ERTC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다 제하고 다시 계산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꼭 CPA님 만나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네. 많이 생길 정도로 아, 굉장히 다소 그 종업원 한 명 한 명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다소 복잡하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좀 주변에서 이런 계산하는 게 어렵고 막 서류를 내는 게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비즈니스한테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금도 여러 종류잖아요. 지금 저희가 벌써 뭐 요식업계 RRF 얘기했고 PPP부터 시작해서 ERTC까지 지금 여러 종류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CPA님. 물론입니다. 그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다 네,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서류만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하나 다 받으실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네, 비즈니스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좀 정부에서 주는 혜택 하나씩 다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혜택도 주고 그랜트도 주고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CPA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다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도와주시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께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복 CPA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69-0921 213-369-0911번입니다. 이항복 CPA님 사무실도 저희 지금 애나하임 방송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네 여기 그 솔스몰에 거기 오피스 빌딩에 6층 601호에 있습니다. 네, 세법 관련해서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방문하면은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네 물론입니다. 네, 또 지금 세금 보고 시즌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5월 17일까지 네, 한 얼마 안 달이 남았네요. 연장돼서 네, 예.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일 것 같은데 세금 보고 아직 완료 안 되신 분들도 이번에 챙겨야 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이항복 CPA님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과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이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요. 오늘 이항복 CPA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